재밌는 편의점 수가 한 7, 8개 정도 됩니다. 일단은 서로 나눠 먹는 거. 자, 김광진 전 의원,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정당이죠. 지지율 10%를 넘긴 정의당의 안보 전문가시죠. 김종대 의원 이 문제 때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상임위 국방위 가셨죠. 그렇습니다. 네, 워낙 또 안보 전문가시고 김광진 전 의원도 예, 국방위 4년 했었죠. 네, 서로 또 오늘 이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네, 국방위 팀은 안 열린 지 꽤 됐죠. 예, 2월에 두꺼운 옷 입고 한 번 했던 게 올해 기억의 전부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 복잡한데 국방위 팀은 안 열려서. 이라는 예. 뭐 비단 뭐 국방위 뿐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방위니까 이 문제 혹시 정보를 갖고 계시나 해서요. 2016년 4월에 탈북한 여종업원 지금 뜨거운 네, 감자입니다. 네. 이게 국정원이 기획 입국 시켰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 당사자들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조금씩 이게 국정원이 했다는 게 아니고 정보사령부가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저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죠? 정보사령부가 어떤 곳이냐. 과거에 흑금성 사건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남북한 간에 이중간첩 노릇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정보사령부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홍콩 가서 잡혀온 사람이죠. 예,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네. 그런데 대북 정보 공작에 관한 한 정보사는 최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현원만 해도 국정원과 기무사를 다 합친 인원의 2배입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정보사가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 네. 중에 제일 크다고 보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배인 허강일 씨, 여종업원들 빼온 사람이죠. 허강일 네. 씨가 이제 우리 국민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국정원의 협력자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이제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 데리고 오면 동남아에 식당 차려주겠다. 네. 또 이게 만약에 이거 협조 안 하면 당신이 우리 협력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받았다는 게 이제 허강일 씨 주장이에요. 근데 네. 이제 허강일 씨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국정원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제 사실은 정보사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흘렸단 말이에요. 통상 대북 공작에 있어서는 정보사, 기무사, 국정원이 합동작전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예컨대 근데 군의 정보기관인데 네. 중국에도 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북한이 운영하는 호텔에도 수시로 잠입하고.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또 북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네.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대부분 대북 정보를 하는 각 정보기관의 파트들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원 돈을 받습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맏형으로서 국정원 예산이 정보사에까지 흘러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 감사도 합니다. 네. 정보사가 국정원 감사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허강일 씨 이 지배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 눈에는 뭐 당연히 국정원 사람으로 보였겠군요. 그냥. 그 사람이 사람 같고 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무슨 뭐 명함 주고 인사하는 사이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기획을 하고 정보사가 행동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12명의 여종업원 중에 일부는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가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보고관께서 그 이야기를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가슴 아픈 얘기인데 많은 종업원들이 실제로 한국에 오는 줄 모르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 종업원들은 이 내용들을 전부 알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배인이 이제 종업원 전체를 한 명같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어떤 그 부류로 나눠서 네. 했는데 전체는 20명 정도 됐잖아요. 예, 일부는 네. 못 안 넘어왔고 들어왔죠. 네.
네. 그 중에서 상당히 한 반 정도 되는 인원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고 네. 또 일부는 제대로 인지가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만 드리고 다른 주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여종업원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북으로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네. 이제 패가 갈라졌을 때 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갔을 때 그것이 북한에서는 성분을 분류하고 또 한국에 그러니까요.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 생각에는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인권을 철저히 존중할 수 있는 선에서 남북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낼 테니까 우리 남한에 남는 사람들의 가족은 좀 보장해달라. 우리 정부가 이런 협상력을 보여야 한다. 협상력 보여야죠. 네. 이건 국가가 책임지고 네. 이분들의 어떤 그 자유의사와 네. 인권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혹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들으셨습니까? 혹시나?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들으신 것 문제를 같고요. 네. 북한에 제안하고 협상할 수 있는 준비나 네. 또는 어떤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했다. 그게 괴담이다. 이 출발지가 군인권센터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군괴담센터입니다. 이 그림이 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라는 건데요.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대가 이 서울에 진주를 한다. 배치가 된다. 배치되는 그런 계획을 기무사가 짰다. 너무 심하게 과장을 한 겁니다. 기무사 그 문건은 개념 계획이에요. 그리고 개념 계획에서 작전 계획으로 가는 승인을 못 받은 문건이에요. 작전 계획으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기무사 문건 원문에 보면 담당 부대만 나와 있습니다. 담당 부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어느 부대가 담당하는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여기에 바로 탱크나 장갑차를 배치한다는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이 그림은요. 기무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군인권센터가 자체 제작한 겁니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진이 흑금상은 출소를 했다는 소식을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저도 저 문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 말처럼 지금 막 지도가 그려져 있죠. 탱크가 저 국회에 와 있고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에 저런 내용은 없죠.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전화해서 탱크가 어디로 가고 몇 대로 간다는 걸 자기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저걸 그렸다는 건데 네.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군인권센터 주장은 네. 그 부대가 출동하면 기갑여 단인데 네. 운전병만 오겠냐? 네. 사람만 오겠냐? 상식적으로 탱크도 가지. 예, 그 부대가 핵심 전력을 가져오게 돼 있고 네. 또 계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력시비입니다. 네. 어떤 계엄군이 진주해가지고 그냥 사람만 멀쩡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용을 과시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위력 시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탱크하고 장갑차가 오게 돼 있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 부대의 장비 숫자를 유추해 봤을 때 2개 여단 정도가 광화문에 배치되면은 탱크가 대략 뭐 80여 대, 또 여의도에 배치돼도 그것도 한 80여 대로 계산이 됐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출동 가능한 전력으로 명기를 한 겁니다. 이걸 네. 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비주얼하게 네. 이렇게 제시한 것이 그 내용 자체는 기무문건에 없다는 이유로 단지 부대 명칭만 있다는 이유로 이거 진위 여부가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부대가 오면 장비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말 그대로 그냥 논점 이탈을 시키는 건데요. 실제 이 문건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 자체로 국기문란이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었던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점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반성 혹은 그거에 대한 지적은 지금 없이 문건에서 A라고 써졌냐 B라고 써졌냐 근데 부대 명칭을 써놓으면 당연히 어떻게 오겠구나라고 하는 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이 문건의 진위가 잘못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다고 근데 이제 분명히 좀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지난번에 임태호 선생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쿠데타 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누가 어떤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쿠데타로 조금 앞서가는 측면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 관련된 문건들을 청와대에서 다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따라서 이 문제를 실제로 단순하게 작성된 문건인지 아니면 계엄을 실제 실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 하태경 의원 이야기 중에 개념 문건이냐 작전 계획이냐 이 이야기는 전혀 이 경우엔 들어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통상 북한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개념 문건입니다. 작전 계획 5029, 개념 계획 5029 이렇게 씁니다. 그런 문건의 권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한미동맹의 핵심 문건도 개념 계획이에요. 이게 작전 계획은 해당 일선 부대에 통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사령부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실행 계획을 작성해도 하태경 의원이 말한 개념 계획은 이게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개념만 잡아놓은 거다 이 말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그거는 이런데 들어맞는 개념이 아니죠. 사령부에서 유지하면 개념 계획입니다. 그건 유사시 실행을 전제로 한 거예요. 다만 일선 부대에다가 전파해가지고 거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 걸 개념 계획이라 그러는데 저것은 개념 계획도 아니고 작전 계획도 아닙니다. 일종의 실행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든 검토 문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그런 어떤 어려운 유사시에 충분히 실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만약에 전 문건이 해당 부대에 전파가 됐고 상부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실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과거 완료형으로도 볼 수 있는 게 한민구 국방장관 뭐 아직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만은 얘기에 따르면 이게 3월 달에 내용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관련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 충분하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과연 쿠데타 모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면 이걸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중단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계엄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작성됐던 문건으로 그게 진화되지는 않았던 것까지 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아직까지 뭐 쿠데타 내라는 뭐 이런 정도까지 인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는 봅니다만은 전혀 엉뚱한 주체가 나와서 엉뚱한 문건을 썼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계엄이나 위수령에 관한 부분은 기무사령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합참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또 국군 통수 체계에서 이것이 처리되는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도 아닌 법적인 권한도 아닌 기무사령부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상부보고를 했다. 의도가 뭐냐? 누가 통제했냐? 어디까지가 목적이었냐? 이건 따져볼 만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쟁을 다소 결론적으로 쿠데타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군이 정치 개입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1년간 있어 왔었던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무사뿐만 아니라 군과 당시의 박근혜 정부가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먼저 송 장관의 입장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은 대통령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기업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자, 송 장관은 3월에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흘려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한 그 대목입니다.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닫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문건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문건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고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그때 문건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소통의 미숙함이랄까 어떤 그 혼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보고 안 된 쪽에 오히려 조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태였다면 문건을 가져가서 제대로 보고했다면은 지금쯤 사태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청와대는 그 사안의 심각성을 점진적으로 인식했다. 예.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네.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서 작성했느냐. 그러니까 네. 합참의 계엄과에서 법리 검토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것과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그리고 네, 내용이 정보기관에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네. 송 장관이 이제 문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청와대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뭐 법적으로 예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답변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 청와대에서도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회색지대가 있는 들은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네. 들었다고 하기도 그런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송 장관이 조금 더 그래도 국무위원답게 진짜 정무적 판단으로 잘못 네. 인식했으면 네. 제대로 된 보고를 좀 하셨던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이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그 개혁을 막으려는 측이 싸우는 걸 보면서 송영무 장관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문건을 터뜨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뜻이죠? 5월에 구성된 기무개혁 TF 개혁위원회 네. 관심이 쏠립니다. 이 조직은 기무개혁을 좀 가속화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엉뚱하게 이번에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서 전현직 기무요원 3명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또 민간인으로 임명된 그 위원장이 장양달 전 국방위원장인데 네. 지금 그 발언 내용 중에 하나 밝혀진 것은 남북 평화 시에 기무사는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계속 존치시키는 개혁 유보적인 발언들이 장관에게 직접 전해졌는데 이때 장관이 상당히 이거는 원래 만든 취지와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개혁을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하는데 안에서 시간만 끌었지 뭐 하나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송영무 장관이 이제 여권에 문건을 방출하기로 직접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만약에 그 TF가 제대로 가동이 됐더라면 전 문건 유출 안 됐을 걸로 봅니다. 네.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그 기무개혁의 안들이 성안이 됐을 것이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혁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건이 3개가 연이어 나갔단 말이죠. 세월호 문건, 기무사가 또 민간인 사찰한 네. 거, 그다음에 개헌 문건. 며칠 간격으로 계속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다. 의도가 있죠. 그것은 기무개혁 TF를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근데 네. 페이스북에 쓰신 간단하게, 글을 보고 나서도 약간 혼란스러운 게 기무사는 어쨌든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갈등 관계라고 치면 장관 쪽인 국방부에서 반대하느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 둘 다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기무사가 반대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무사와 손을 잡고 있는 어떤 쪽이 있다는 건지 이 말이 좀 헷갈려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민정수석실은 지금 기무 인력을 한 30% 감축하는 안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서 기무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네. 다만 그동안의 적폐만 개혁하자 이거고 송영무 사령관 얘기는 무슨 소리냐. 9명의 장관을 송영무 2명으로 줄여라. 네. 이건 거의 해체 수준이에요. 네. 예, 그 거기서 점은 다릅니다. 거기서 관점이 출발이 심지어 청와대와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무사 개혁을 원했다 이거죠, 송 장관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끝으로 시간 때문에 하나만 여쭤봐야겠어요. 보좌관 수 줄이신다고요? 아니, 보좌관 수를 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보좌관 누구도 네. 해고하거나 사표를 지금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9명 쓸 수 있잖아요. 비서관. 9명입니다. 네, 네. 뭐 직급이 다 다르지만 그죠? 네. 네. 그럼 어떻게 좀 바꿔보실 생각이라고 들었는데. 예, 9명의 보좌진이 네. 의원 신변을 보좌하는 형태는 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9명의 보좌진 굳이 내 방에 다 있을 필요 없다. 없다. 이거는 민생의 전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 때 정말로 고생하면서 깨달은 것은 네. 민생 보좌관이 돼야 되고 거기 위치해야 될 위치가 의원회관이 아니고 민생 현장이다. 네. 그리고 저 자신도 민생 현장으로 가겠다. 아니 근데 의원님은 비례인데 그럼 어디로 보냅니까? 저는 지역구를 정했습니다. 아, 그러셔서 예. 그 만약에 지방선거도 했고요. 줄인다면 지역구로 보내서 거기서 일하게 하겠다? 그게 절반. 네. 나머지는 조금 뭐 정책 개발과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해서 민생 부서에 가서 거기서 저를 보좌하는 뜻이에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좌관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또 네. 자칫 잘못 오해하는 측면이 있으면 2020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벌인 거다 제가 질문 오해를 드리려고 할 수 했는데 있는 그걸 또 말씀을 해버리시네요. 내가 차마 질문을 못했는데 시간 때문에 그것까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떤 국회의원의 직업정신과 직무는 네. 국회의원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외로 적고 주민들 속에서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어떤 저의 직업정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건 제 소신이고 네. 이것은 당연히 선거하고는 언젠가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소 지나친 비약이죠.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의 직무는 민생 속에서 살을 섞고 같이 뒹굴면서 네. 같이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갈 길 정하는 거다. 이 소신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9명씩이나 내 옆에 다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나가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